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텐데 메타인지는 아이들의 발달 연구를 통해 나온 개념으로 교육학 등에서 주로 등장했습니다. 메타인지 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적절하게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요즘 학습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안다는 것은 인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SNS나 대화할 때 자기 객관화라는 말 많이 쓰시죠?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감정이나 삶에서도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오늘 메타인지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차라리 공부를 가르치는 게 낫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정, 태도, 예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특히 초등은요.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아는 것을 깨닫게 해서 보다 잘 교육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가장 안 되는, 가장 가르치기 힘든 애들이 초등 아니고요. 바로 사춘기 애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자기는 멋대로면서 상대방한테는 따지긴 엄청 따지죠.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지 무슨 말이든 들어먹을 것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말해주고 교육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시죠. 이 사춘기 시기에 아이들은 자기 객관화가 힘들어서 부모님들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연륜이 있잖아요. 자의식 과잉으로 똘똘 뭉친 사춘기 자녀와 직접 부딪히기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 과외 선생님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라고 도움 받잖아요. 그럼 같은 말인데도 부모님이 아니라 또래보다 살짝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 말은 듣기 시작해요. 또래나 또래보다 약간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의식을 깨고 자기 객관화 쉽게 하는 것이 사춘기 아이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초등학생 아이들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우리 초등이들도 비슷해요. 우리 초등이들도 자기 객관화 시켜서 교육을 잘 시키는 법이라고 쓰고 엄마 말, 선생님 말 잘 듣게 하는 법, 메타인지를 이용한 교육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 친구들은 사춘기만큼은 아니지만 발달 단계 자체가 추상적 상대적 사고를 아직 잘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같은 잘못을 하거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곧잘 잊고 잘 고치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부르죠. 숙제해라, 공부해라, 떼지 마라, 좀 치워라, 핸드폰 그만해라. 엄마, 선생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아이들은 점점 둔감화되면서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춘기 언니 오빠처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자기 객관화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 친구들한테는요, 언니 오빠 말 조언도 안 통하고요. 어쩔 TV, 저쩔 TV, 구독, 좋아요. 바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어른, 선생님과 엄마의 연합입니다. 자기가 속한 큰 사회의 대통합이 초등학생들의 자기 객관화를 돕습니다. 반드시 연합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집에서 자신을 교육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다 알고 구석구석 찌르면서 심리를 파고들 때 아이들은 그때 자기 객관화가 시작됩니다. 아, 엄마만 한 말이 아니었구나. 선생님까지도. 자기 객관화가 시작되면 이제 집에서도 엄마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선생님의 연합작전 어디에서 성사되냐? 바로 학부모 상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학부모 상담 시간을 알차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학기 상담이 다가오는데 요즘은 학교마다 상담 방법이 달라서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그렇지만 수시 상담에 상담을 신청하시더라도 상담 내용에 관해서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에 대해서 여러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상담 중 담임 선생님과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1학기 상담이 잡혀있는 대부분 학교는 새학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생님이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어 어머니들의 아이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선생님께 하는 어머니들의 정보 전달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태도, 학습,
교우관계로 크게 나누어 아이가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분야를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하고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학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그간 고치기 힘들어했던 것이나 고치기 싫어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이것을 지도할 때 어머니께 들었던 내용을 슬쩍 꺼내면 아이는 선생님이 자기를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면서 눈이 동그래져서 각성하고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는 또 반대로 2학기 상담에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생활 지도를 받는지 2학기 상담을 통해 선생님께 전해드리면 아이는 또 엄마가 자기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각성합니다. 자신이 속한 가장 큰 세계인 가정에서의 엄마와 학교에서의 선생님이 자신의 문제점을 똑같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이는 자기를 좀 더 객관화하여서 바라보고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게 되고 잘 고치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초등 이들의 생활태도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가짐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때 주의할 점은 걱정되는 생활태도 중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와, 우리 아이는 너무 산만해요. 라는 두리뭉실한 표현보다 자세히 아이의 상태나 안 고쳐지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잘하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응원받으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책상에 계속 앉아 숙제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책상 위에 것을 만지작거리기만 해서 걱정입니다. 이 버릇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다면 선생님께서 일단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치우고 숙제나 할 것을 시작하라고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먼저 말해두는데 어머니께서도 집에서 같이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결책을 공유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관된 솔루션으로 지도한다면 아이는 그 해결책을 명쾌히 받아들여 좀 더 빨리 해결 행동을 체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보다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 알레르기 등 개인적인 건강 상황, 아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악필 교정, 각 가정의 교육관 등을 서면보다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들을 선생님께 전달하면 선생님이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때 참작하게 된답니다.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부분과 그간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사회성을 보다 실전에서 바로바로 교육받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사회성은 대부분 학교에서 친구에게서 비롯되니 그간 보여왔거나 문제가 되었던 교우 관계를 이야기해 드리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바로 이 아이의 사회성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실까봐 걱정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대면 상담 추천드립니다. 얼굴을 직접 보면서 어머니들의 걱정을 표정과 말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도 그 진실성을 느끼시고 공감하시면서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과 지도 방법을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도 단점을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머니들께서 먼저 걱정되시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고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의논드리기가 좀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아이의 성장과 교육이라는 일관된 목표로 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잘 떠들고 노는데 학교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다르게 보이는 행동들을 선생님께 전하면 선생님은 아이의 천성을 학교와 친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발편을 마련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엄마의 격려도 일관되니까 아이는 교우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여러 시도를 용기 있게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수가 없는 친구들도 학교 생활에서 발표를 또 자신에서 드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밖에서 볼 수 없는 아이의 다른 모습을 이런 정보로 전달하면서 대조되는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을 선생님께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학습면에서 아이가 특히 어려워하는 분야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글감을 잡아내는 활동을 할 때 보다 유심히 봐주시기에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낮추고 연산 같은 경우 힘들어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학생이 어떤 연산인지 바로 알아내어서 연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지식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학습 자료를 선보이면서 집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단체 수업에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데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선생님께서 맞춤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특정 아이만 맞춘다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하시는 학습 고민이 다른 아이들도 고민하는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아이들도 보충 자료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육이 공통 기초 기본 교육임을 잊지 마세요. 보충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어려워하는 학습 분야에서도 부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학습의 수준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선생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여러 방면으로 아이 맞춤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줘야만 하나? 그건 아니죠. 내 아이 학교 생활은 보이지 않으니 학교 생활 모습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말씀드린 생활 태도, 교육 관계, 학습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미리 메모를 하시면 좋습니다. 행동이 느린 편인데 학습 활동이 다른 아이에 대비 늦지 않나요? 정리 정돈은 잘 하나요? 자기 의사 표현은 잘하고 있나요? 등 생활과 관련된 질문.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노나요? 친구들과 놀 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이렇게 교육 관계에 대한 질문. 수업 시간 집중은 잘 하나요? 발표는 잘 하나요? 모든 활동에서는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요? 수업 시간 태도에 관한 질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나 또래와의 상대적 비교, 학교 생활에서 궁금한 상황 등을 선생님께 여쭤보면 선생님께서 두리뭉실한 내용이 아닌 궁금하신 점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학교마다 수시 상담으로 변함으로써 상담의 형태가 변하고 있지만 그 본질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아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의 대화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1학기 학부모 상담 전 내 아이 성장을 위해 어떤 내용을 선생님께 전해드리고 어떤 점에 대해서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고 싶은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신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상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